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게,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인텔리제이 설치하고, 이제 세팅까지 해서 이렇게 띄워놓고 하는 내용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한 번 더 이제 조금 설명을 하고 가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퍼블릭 클래스 메인이라고 하는, 지금 보시면 중괄호가 얘랑 쌍을 이루는 게 여기 표시가 되죠, 벌써? 이렇게 한 쌍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메인 클래스예요. 앞에 퍼블릭이니 뭐니 지금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메인 클래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하고 소괄호고 닫고 중괄호고 닫고 있죠. 여기다가 이제 커서를 갖다 대면은 요만큼 지금 선택이 되죠. 요만큼이 한 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들여쓰기가 한 칸 들어가 있어요. 그죠? 얘가 이렇게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얘를 감싸고 있는 중괄호가 몇 개다? 하나이기 때문에 들여쓰기 한 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지금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하고 뭐 스트링하고 대괄호고 뭐 args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몰라도 돼요. 그냥 메인 함수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 메인 함수는 메인 클래스 안에 있고요. 그래서 자, 메인 함수라는 건 이제 코드의 시작을 알려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어떤 코드를 입력을 여기다가 이제 쭉 써놔요. 그리고 나서 요 실행 버튼 있죠. 요걸 누르게 되면은 요 메인 클래스 안쪽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 이제 system.out.println이라고 있는데 system.out은 이제 출력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어디에다 출력을 해요? 모니터에 출력하죠. println은 소괄호 안쪽에 있는 내용을 출력하는데 소괄호 안쪽에 있는 걸 다 출력하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쌍따옴표 안쪽에 있는 걸 출력을 합니다. 이건 문자로 출력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다가 hello 자, world 라고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하면은 이 아래에 뭐라고 나와야 돼요? 헬로 월드라고 나오죠. 근데 정말로 쌍따옴표 안쪽에 있는 게 출력이 되는 건지 맞는지 확인하려면은 요 뒤쪽에 요 느낌표 뒤쪽에다가 우리가 문자를 더 입력해 보면 되겠죠. 입력하고 실행을 해보면은 자, 쌍따옴표 안쪽에 있는 게 그대로 출력이 된다. 그래서 프린트라는 거는 프린트 ln이라는 거는 한 줄 출력이에요. 그리고 자 원래는 시스템 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자동 완성이 됩니다. 점 하면은 아웃 되고 이제 프린트 ln 입력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안 하시고 sout까지 하고 탭 하시면은 시스템 점 아웃 점 프린트 ln이 자동 완성이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세미콜론은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자 메모장 하나 열어보고 제가 안녕하세요를 해볼게요. 뒤에 점의 의미는 뭐예요? 요 마침표 의미는 한 문장이 끝났다라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세미콜론은 빠뜨리시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실수로 이렇게 빼먹고 실행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오류가 나요.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업이 좀 계속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류라는 거는 안 만날래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안 만나면 더 불안하고 왜 안 나지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오류가 난다라는 거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여러분들 오히려 편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요 뒤에 세미콜론이라는 게 빠졌다라고 나오면서 위에 보면 여기 나와요. 여기서 에러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마우스만 이렇게 갖다 대면은 나와요. 이게 빠졌다고 지금. 그래서 뒤에는 항상 이렇게 하나씩 찍어줘야 돼요. 하시다 보면 알게 되니까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프린트라는 거는 출력하는데 모니터에 출력을 한다. LN은 한 줄을 의미해요. 그리고 출력되는 거는 이 쌍따옴표 안쪽에 있는 게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업 페이지에 이제 그 뭐 몇 년도에 우리 수업명에다가 수업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 보시면 뭐 무조건 알아야 되는 사실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적어놨는데 이제 비전공자분들이나 전공자였던 분들이어도
사실 내가 아예 손을 놨다가 새로 배우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게 맞아요. 더군다나 어, 잘한다라고 하는 기준이 없어요. 이런 거는 잘하는 기준이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거 컴퓨터 앞에서 좀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이거나 좀 모르는 거에 있어서 내가 그거를 그냥 나 잘 안 되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첫날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구글링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렸나요? 자, 구글링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구글링과 챗GPT를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되는데 내가 나한테 문제가 주어져. 문제가 주어졌는데 내가 잘 못 풀겠어. 근데 그거를 문제를 그대로 챗GPT나 이런 곳에다가 올려다 놓고 이거구나 하고 정답을 풀어내는 습관은 좋지 않은 습관이다. 어느 정도 내가 좀 숙련이 되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뭔가 개념을 많이 알고 있을 때 그때는 붙여 넣어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이렇게 하고는구나 하고 이제 넘어갈 수 있지만은 처음에는 모르는 거를 내가 잘 안 되는 거를 어떻게 하면 풀어야 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자, 모른다라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게 핵심이에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다가 잘 안 풀린다 하면은 그때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또 되고요. 아무튼 무조건 알아야 되는 사실도 한번 읽어보시고 뭐 초심자 딱 우리와 같은 상황이죠. 이런 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아마 지난주 내용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주석이라는 것도 얘기를 했나요 혹시 제가? 이 주석은 우리가 지금 실행하면은 오류가 안 나죠, 그렇죠? 그죠? 오류가 안 난다라는 건 정상적으로 이게 출력이 잘 된다라는 거고, 자, 요거를 풀어볼게요. 그리고 실행을 하면은 에러가 납니다. 자, 여기에서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바 하고서 not a statement. 모른다? 몰라도 돼요. 왜? 우리한테 뭐가 있다? 번역기라는 게 존재한다. 자, 저도 영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에러 났을 때 영어 뭐 나오면은 이거 그냥 여기다가 붙여넣어요. 자, 자바의 문장이 아니다? 즉, 그냥 문법적으로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컨트롤 슬래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주석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주석 처리가 됨과 동시에 실행을 하면은 코드에선 이 부분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주 써야 돼요. 자주 써야 되고요. 이제 뭔가 문제를 하나 풀었다. 앞으로 하는 모든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문제를 푼다는 그냥 문제를 푸는 걸로만 보세요. 문제를 잘 풀었다고 해서 내가 옆에 사람, 뒤에 사람, 뭐 내 왼쪽 사람보다 잘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빠르다? 이해가 좀 빠르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옆에 사람보다 못 풀었다고 해서 저 사람 이해 좀 빠른가? 난 좀 뒤처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본인이 할 거 복습 꾸준히 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막 찾아보기도 하고 에러 나면은 저게 왜 영어로 표시된 에러가 뭐지? 하면서 번역기 보면서 이 내용이구나 하면서 또 찾아내보고 아니면은 그런 에러를 가지고 구글에다 복사해서 이게 무슨 에러인가 찾아보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습관이 잘 배워진다면은 이제 모르는 부분일 때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그냥 구글에 가거나 자동으로 챗GPT에 내가 원하는 내용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지금 쉽진 않겠지만은 그거를 이제부터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이제 메인 클래스 메인 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간단하게 이제 출력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또 출력에 관한 문제를 또 안 풀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 2개 올려놨으니까 풀어보시는데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하시면 문제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문제가 올라가 있을 건데 문제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창이 하나 열립니다. 여기서 푸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A를 누르시면 이 전체 선택이 돼요. 컨트롤 C를 해서 복사하시고 이거 필요 없죠? 끄고 나서 여기서 컨트롤 A 누르고 컨트롤 V로 문제를 여기다가 가져다 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맞는 문제에 맞게 푸시면 되고요. 문제는 만약에 문제가 2개야. 그러면은 하나 풀고 잘 풀었으면은 여기다가 쌓아두지 마세요. 자, 이 안에 요 안에 메인 클래스에 있는 2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만 있어야 돼요. 메인 클래스는 2개 이상, 1개 이상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 풀었다? 그러면은 그대로 다음 문제 푸세요. 그리고 그것도 풀었다? 그럼 그때는 뭐 해야 돼요? 그냥 코드 정화지 같은 거 풀어보시면 된다. 남는 시간 한 5분, 3분 이렇게. 그 문제는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가에 대해서 해석을 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문제는 그냥 문제로 보시면 되고, 자, 지금부터 문제 2개 올려놓은 거 바로 풀어보시면 돼요. 자,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요 위에 상단에 있죠? 그냥 문제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 생각하고 그냥 일단 한번 실행해 보시면 뭐예요? 안녕하세요가 나와요. 이게 몇 번 하면 된다? 10번 출력해달래요. 그럼 결국에는 이 system.out.println을 몇 번 해야 된다? 10번. 10개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자, 실행하면 어떻게 된다? 10번 출력됐죠? 안녕하세요. 여기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이제 가져올게요. 이 문제는 제가 바로 업로드를 하면서 그 다음 문제까지 가져오겠습니다. 이게 이 문제는 안 나와 있는데 문제 링크에 보시면은 안녕하세요를 출력하긴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system.out.println을 한 번만 쓰래. 그럼 그렇다라는 말은 뭐야? 이 안녕하세요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작성하고 실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안녕하세요 10번은 출력이 된단 말이야. 여기에 뭐 어떤 조건이 없잖아요. 그죠? 안녕하세요만 10번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뭐 10줄 출력해라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푸시면 된다. 여기에 문제를 제가 여기다가 좀 이렇게 수정해서 정답 올려드릴 때는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자, 요 문제 푸시면서 나 잘 모르겠는데 하는 거 있으면은 그때그때 질문을 해도 되니까 그때그때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 문제 올려놨어요. 그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자, 안녕하세요를 똑같이 이전 문제랑 10번 출력하는 건 같아요. 근데 여기도 조건이 있어요. system.out.println은 한 번만 사용 가능하고요. 조건은 요거를 역슬래시를 활용을 해서 지금 보면 요건 슬래시고요. 요건 역슬래시죠. 역슬래시를 활용을 해서 줄바꿈 해달래요. 아래 힌트도 있죠. 역슬래시하고 n을 적어주게 되면은 줄바꿈이라는 걸 뜻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안쪽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게 맞아요. 상관표 안쪽에, 그쵸? 근데 중간에 역슬래시가 꼈잖아요. 출력은 안 0으로 돼요. 그러니까 요 뒤에 이 줄바꿈이 들어가면은 원래는 얘가 없으면은 이제 안 0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근데 요 사이에 얘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뒤에는 줄바꿈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요. 출력으로는 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얘의 의미는 줄바꿈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안 뒤에. 그러면은 이 뒤에 0이 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뒤에 줄바꿈이 되었기 때문에 얘는 어디에 출력이 돼요? 이렇게 돼요. 이것만 이해를 해도 이 문제는 뭐 보자마자 한 3분도 안 걸리겠다. 1분이면 푸는 문제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풀었다 못 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뉴라인이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 자, 이것만 보고도 이해됐으면 결국엔 뭐야? 자, 이 뒤에 제가 도현님 제가 이렇게 하면 출력이 뭘로 돼? 나를 보지 말고 앞에 화면만 봐. 자, 이렇게 출력하면 뭐라고 나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보고도 왜 줄바꿈 들어가 있는데 얘는 안 띄워요? 라고 하면 안 돼. 왜? 명 뒤에는 얘가 안 붙어 있잖아. 안 뒤에만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안녕하세요 10번 출력하래. 이거 가져올게요. 이렇게 가져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출력이 돼요? 실행하면은 자 이렇게 나와. 이거 몇 번 하면 돼? 그래. 그럼 요거는 이렇게 가지고 와서 자 3번 써주고 4번 써주고 5, 6, 7, 8, 9, 10개. 근데 마지막 거는 필요 없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렇게 하면 안녕하세요 10번. 어떻게? 자, 요거 뉴라인도 써가면서 조건에 맞게 문제를 풀었다 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얘는 이 역슬래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학원 키보드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방향키가 있고요. 여기 숫자 패드 있잖아요. 너무 작다. 여기 숫자 패드 있고 여기 방향키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대충. 그죠?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여기 위에 이렇게 일자로 숫자 배열 있고 그죠? 이렇게 생겼어요. 대충.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엔터키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엔터키 위에 보면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거의 아마 대부분 키보드가 내가 뭘 써도 대부분 비슷해요. 그래서 요 엔터키 위에 요 표시 있어요. 여기서 그냥 누르게 되면은 역슬래시로 나와요. 역슬래시 또는 이걸로 나와. 자 보면 여기서는 제가 그냥 누르면은 역슬래시가 된단 말이야. 근데 아마 메모장에 가서 하게 되면은 원 표시로 나와요. 이게 뭐다? 역슬래시다. 역슬래시하고 n을 적어주면 뉴라인이고 이 뉴라인이 문장 뒤에 오게 되면은 그 뒤에 오는 문장은 줄바꿈이 돼서 나온다. 라는 거. 자, 요게 정답이에요. 이거 시작할 건데 요번엔 이제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 게 이제 변수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변수. 일단 변수라는 거를 설명하기 전에 변수라는 걸 짓기 전에 항상 이제 타입과 변수의 이름이 존재하는데요. 변수의 명을 지을 때 이거 필기 안 해도 돼요. 필기 하라고 하는 것만 하세요. 찾아보라고 하는 것만 찾아보고 제가 다 올려놓을 거예요. 이제 변수를 지을 때 이제 첫 문자 있죠? 첫 문자를 요거 또는 그러니까 첫 문자 그러니까 첫 문자가 이제 문자 또는 특수 문자를 쓸 거면은 요거 아니면은 요 달러 표시 있잖아요. 달러 표시. 요걸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로는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첫 문자가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문자를 우리가 A라고 하는 걸 줬어. 변수의 이름을 지을 때. 그 뒤에는 이제 특수 문자나 위에 있는 특수 문자나 숫자로 구성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A 언더바 1 이런 느낌. 그러니까 숫자로만 시작을 안 하면 돼요. 보통은 앞에다가 언더 달러 표시 붙여서 하는 거는 많이 못 봤어요 저는. 그래서 아무튼 첫 문자가 위에처럼 제가 위에 적어놓은 것처럼 문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특수 문자나 문자 특수자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예약어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예약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여기다가 자바 예약어 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나와요. 자, 보시면은 자, 예약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나 대충 여기서 적어놨죠. 뭐 앱스트랙트, 뭐 불린, 브레이크, 바이트, 케이스, 캐치, 뭐 캐릭터, 클래스, 컨티뉴, 디폴트, 두 뭐 등등등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변수의 이름으로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얘네들은 자바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그래서 변수의 이름으로는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자, 변수명을 우리가 A로 지었어. 이거랑 다른 거야. 그럼 뭐야 결국에는 대소문자를 구분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변수의 길이에는 제한이 없고요.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변수의 이름을 이렇게 짓고 싶어. 안 된다라는 거야. 중간에 공백이 있으면 안 돼요. 대신 뭐 길이에는 제한이 없어. 여기까지 됐나요? 변수의 이름을 지을 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변수를 지을 때는 앞에 타입이 존재하는데 일단 우리가 제일 기본적인 건 int라고 하는 타입입니다. int는 정수 타입인데요. 정수라는 말은 뭔지 알죠? 이 뒤에 오는 게 변수예요. 그 뒤에 이렇게 찍어주면은
x라는 변수가 만들어졌어요. 공간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의 타입은 int, 정수예요. 그래서 x라는 이 공간, 이 변수에는 정수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x라는 변수는 오직 값을 하나밖에 못 넣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이게 변수 하나를 정의한 거예요. x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x라는 변수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타입은 int만 들어갈 수 있어. 자, 숫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여기에 문자를 넣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숫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정수. 자, 그래서 int x라고 하면은 변수를 선언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int라는 거를 변수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x라는 거를 뭘로 보면 된다? x를 변수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라는 이거를 통틀어서 얘기하면 x라는 변수를 만들겠다. 근데 이 x라는 변수에는 정수만 담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 int x하고 원래 요거 있죠. 요거 대입면산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는 같다 뭐 이런 뜻일 수 있겠지만 여기에다가 제가 5라고 하고 뒤에 이렇게 하면 뭐냐면은 자, 요거랑 요거랑 같다라는 걸 딱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랑 이거랑 같아요.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x라는 변수를 만들고 여기다가 5가 이렇게 들어간 거야. 이해됐나요? 이걸 x가 이게 박스라고 보시면은 이 안쪽에 5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 만들자마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해됐나요? 얘는 x라는 공간만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 줄에다가 이렇게 x에다가 5라는 값을 넣은 거야. 그러니까 얘를 한 줄로 쓰려면 이렇게 쓰면 되고 두 줄로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쓰면 돼요. 얘는 만들자마자 넣은 거고 얘는 만들고 그 다음 줄에다 넣은 거야. 근데 이제 실제로 코드에 우리가 작성을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두 개가 요 안쪽에 한 번에 들어간 일은 요건 안 돼요. 자, 실행해 볼게요. 자, 뭐라고 나와? 자, already가 뭔 뜻이야? 자, 제가 이렇게 문제가 에러가 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 일단 여기에 에러가 났다고 표시가 벌써 돼. 일단. 그리고 이 영어 이걸 보고도 뭔지 몰라 나는. 번역기 들어가서 그냥 그대로 붙여넣으면 돼. 자, 변수 x라는 거는 이미 메인 함수에 메서드라는 게 함수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메인 함수에 이미 정의가 되어 있다. 그 말이 뭐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오류가 났는데 이 위에 이미 x가 정의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요건 안 돼요. 왜? 공간을 또 만드는 거야. 이미 있는 공간에. 그래서 여기에 기존의 변수의 값이 오직 하나만 들어간다고 했어요. 두 개는 들어갈 수가 없어. 자, 제가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기존에 자 코드를 실행을 하면 우리가 이 메인 클래스 안에 있는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면 이 안쪽에 8번째 있는 코드 라인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x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5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대입연산이죠. 그렇죠? 그럼 x에는 이렇게 5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9번째 라인이 실행이 되면은요. 기존에 이 x라는 공간에 5가 들어가 있던 거를 날려버리고요. 여기에 이렇게 10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없나요? 네, 이게 변수예요. 변수라고 해서 뭐 크게 막 변수가 뭐지 이거 뭐 어려운 건가 이렇게 생각 안 하시고 편하게 이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 밑에 문제 올려놨는데 이거 하기 전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문제를 일단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붙여 넣으세요. 자, 붙여 넣으시면은 이거 보시고 하세요, 문제는. 자, 이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지금 요거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부터 볼게요. 자, 기존에 요거 보시면은 출력을 한번 먼저 해볼게요. 출력이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출력만 따로 빼가지고 메모장에 좀 옮겨놓은 상태에서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릴게요. 자, 출력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O는 요거예요. 자, 뭐냐면은 자, system.println 안에 A가 들어갔잖아요. 이 A가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 변수 안쪽에 요거랑 요거랑 다른 거야. 요거랑 다릅니다. 자, 출력해서 보여드릴게요. 출력이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다시 가져갈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요 출력은 요걸 말하고요. 요 출력은 요걸 말해요. 요 출력은 당연히 요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A 있죠. 요 A는 이제 자, 요거 대입연산 좌측에 있는 거 있죠. 자, 뒤에 앞에 보세요. 설명할 때. 자, 요 대입연산 있죠. 요거 좌측에 있는 거. 얘만 변수로 보시면 돼요. 자, 얘 좌측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A라는 공간에 현재 뭐가 들어가 있어? O 들어가 있죠. 자, 요거는 문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쌍따옴표 안쪽에는 내용 그대로 출력하기 때문에 요 A라는 거는 이제 O라고 보셔야 되는데 왜 O라고 이제 봐야 되는지는 여기서 벌써 나왔으니까 설명을 안 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O라고 치환이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얘는 변수 안에 있는 O를 그대로 출력한 거예요. 그래서 A가 출력되는 게 아닌 여기가 치환이 돼서 O로 치환이 된 그 숫자 5가 출력이 되는 거고 요거는 쌍따옴표 안에 있는 거 그대로 출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A가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 뭐 들어있어? 그러니까 A로 보는 게 아니고 5로 봐야겠죠. 그러면 5 플러스 10 요게 출력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요게 이제 연산자죠. 그쵸? 더하기잖아요. 그쵸? 그럼 요게 연산이 되면 뭐야? 15죠. 그럼 15가 이 자리에 남아요. 그래서 요 출력은 15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문장과 문자를 합친대요. 자, 보시면은 이 쌍따옴표 안에 있는 거 요만큼 출력이 뭐냐면은 여기에요. 요만큼 출력이 요 부분이에요. 자, 이건 뭐예요? 쌍따옴표 안에 있는 거 그대로 출력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일단 요게 출력이 되겠죠. 요거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중간에 띄어쓰기 되어 있고 그럼 요만큼만 일단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뒤에 A가 들어가 있어. 자, 보시면은 A는 뭘로 치환이 된다고 했어요? 5로 치환이 된다 했죠. 자, 더하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돼요. 그쵸? 이게 이렇게 남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럼 얘는 문장이고 얘는 숫자잖아. 이 사실 더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자바에서는 그게 돼요. 근데 숫자가 문자가 되는 것보다 그러니까 숫자가 문자가 되는 게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그게 문자가 숫자가 되는 것보다 숫자가 문자로 되는 게 좀 더 표현이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연산이 요게 더해지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출력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쌍따옴표 제거되고 이제 출력할 땐 이게 제거가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뒷부분 있죠. 이 뒷부분 여기까지 한 게 이 한 문자잖아요. 여기까지 출력되라고 했으니까 요 뒤에 더하기 하고 5가 붙었는데 얘가 이렇게 문자가 돼요. 그 상태에서 얘랑 문자랑 더하면 뭐야? 이 뒤에 5가 붙겠죠. 그래서 출력은 이렇게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 보시면은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A와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서로 뒤바꿔 달래요. 요건 예시고요. 여기까지는.
요 출력은 예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정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자, A가 가지고 있는 값 5예요. B가 가지고 있는 값 10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실행을 했을 때 이거는 좀 뺄게요. 위에 두 개, 요거 세 개는. 자, 이렇게 지금 요 네 개의 출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요만큼. 여기 안에 시스템.프린트 아웃 4개 있죠? 요 네 개가 요 네 개를 말하는 거예요. 출력이. 근데 지금 보시면은 네 개 다 같은 값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요 두 개씩 잘라서 보면은 서로 A와 B가 출력되는 값이 뒤바뀌어야 돼. 결국에는 출력은 어디서 정상적 문제가 원하는 출력은 여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A, B가 각각 5와 10이 출력이 됐다면 여기서는 반대로 10과 5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된다고 해. 근데 이걸 수정할 때는 요 안쪽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수정 가능한 데 있죠. 여기다가 한 칸 띄워가지고 요 안쪽에다가 코드를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문제를 풀어서 출력을 할 때 우리 출력은 이렇게 나와야 돼. 출력이니까 정상적인 출력은 이렇게 나와야 된다. 대신 코드는 여기에다가만 쓸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변수만 이해됐으면은 풀수가 있다. 좀 전에 설명한 것만 못 풀어도 상관없으니까 시간 좀 드릴 테니까 한 24분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시작. 자, 변수 a와 b의 값을 이제 바꿔달라라고 하는 문제인데 여기 있는 내용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따로 설명 안 하고 바로 문제 풀어볼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 하는 거에 필요 없으니까 제거를 좀 하고 할게요.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대로 출력을 해보면은 당연히 이 system.out.println 요 출력에 대한 게 이렇게 4개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 수정이라고 된 이 부분에다가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냐? 자, A와 B의 값을 이제 바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int A하고 이렇게 했다면은 잘못하신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공간을 똑같은 거를 또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닌 이렇게 주셔야 되고요. 여기는 B에다가 이렇게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실행을 할 때 어떻게 되냐? 자, 보이시죠? 자, 왜 이렇게 되는지는 한 번 더 설명을 하면은 자, 보시면은 이때 변수가 만들어져요. 실행을 하면은 그럼 A라는 공간에는 이제 이렇게 5가 들어있을 거고요. B라는 공간에는 10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무시하죠? 요거 두 개 출력되면 어때요? 요 공간 5죠? 여기 10이죠? 그러면은 출력될 때는 이렇게 출력이 될 거야. 근데 요거 실행하고 나서 요게 실행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기존에 있던 요 값이 A에다가 10을 넣어줬으니까 기존에 있던 값 날라가고 10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요거 날아가고 5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그 다음 줄에 이게 있어요. 그럼 요때 공간 안에 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출력할 때도 당연히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질문? 없으면은 이게 정답이다 라는 거는 수업 페이지에 바로 올리면서 그 다음 문제까지 올려드릴 테니까 올리고 나서 제가 정답 올리고 나서 좀 잠깐만요. 자, 문제 올려놨어요. 문제 올려놨는데 자, 문제를 요거는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똑같은 문제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A와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서로 뒤바꿔 달래요. 숫자와 사칙연산 사용 금지예요. 조건에는. 자, 그리고 문제는 똑같이 여기서 풀어야 돼요. 근데 숫자랑 사칙연산 사용 금지라고 하면은 이거 돼요? 안 돼요? 숫자 썼죠? 안 된다라는 거야. 이 조건에 맞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요거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 하시면은 그냥 다 했다고 얘기만 해주세요. 한 반 정도 이상 풀면은
문제 같이 풀어볼 테니까 지금부터 문제는 풀어보시면 된다. 자, 문제 못 푸신 분들은 이제 손 놓고 그냥 앞에 보시면 돼요. 앞에 보세요. 설명할 때 앞에 보시고, 자, 문제를 보면은 아까와 똑같은 문제는 조건이 있어요. 숫자와 사칙연산 사용 금지예요. 근데 요 안쪽에다가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자,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죠. 아까와 같이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야. 숫자 썼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A와 B가 있고요. 요 안쪽에 지금 숫자 5가 들어있어. 그리고 B에 10이 들어있어요. 맞나요? 얘네들을 뒤바꾸래. 어떻게 해야 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빈통이 하나 더 필요하겠죠. 왜? 안에 이미 들어있는데. 이게 물통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서로 색깔이 얘는 이렇게 이 색깔이고요. 얘는 빨간색이야. 이걸로 담겨있다고 생각해요. 색깔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얘네 둘을 뒤바꾸기 위해서는 이걸 이대로 넣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여기 있는 걸 여기다 넣는다는 건 뭐냐면은 A에다가 B에다가 이렇게 넣는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 여기 뭐 들어가? 5 들어가죠. 근데 색깔은 뭐야? 파란색이겠죠? 색깔로 보면은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기존에 있던 얘는 뭐야? 날라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통이 하나 더 필요해요.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옮겨 놓으면 얘는 안에가 공간이 이제 비어 있겠죠. 그리고 그럼 여기 있던 거를 이렇게 옮겨 놓고 그럼 여기 있는 건 당연히 빨간색으로 보일 거고 여기 있는 얘는 파란색이죠. 여기 있는 거를 여기다 옮겨 놓으면 되겠죠. 이거를 코드로 풀면 돼. 자, 그래서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 int c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a를 넣게 되면 얘는 뭐예요? 결국에 c에 뭐 들어있어? 자, a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잘못된 거야. 이 대인연산 좌측에 있는 건 변수를 보고 얘는 뭐다? 5로 봐야 돼. 그럼 c에다가 5를 담아놨어. 그럼 이제 뭘 할 수가 있어? b에다가 뭐 넣어주면 될까? 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제 a에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a 값은 뭐야? 10이죠. 10이죠. 그럼 b에다가 이제 뭐 넣어주면 돼? 이렇게 하면 b의 값은 뭐다? 그럼 출력될 땐 뭐가 된다? 여기 치환해 보시면 돼. 이거 뭐야? 치환될 때. 10. 자, C 뭐 가지고 있어? 그럼 결국에 15 출력되겠죠. 실행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변수의 값을 뒤바꾸기 위해서는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하다라는 거. 자, 변수의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못 푸신 분들은 문제 이거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올려드릴 테니까. 자, 올려놨어요. 정답은.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아마 이 영상이 이제 출력과 변수, 개념과 문제풀이에 대한 영상이 될 거예요.